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나는 운이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운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편안함은 대개 결과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고 기업을 세워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기회가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진 구조, 실패가 자산으로 축적되는 구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력을 갖는 구조 말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설계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먼저 신문 한 장을 떠올리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문은 해야 할 일의 종이입니다. 지시받은 과업에 갇혀 사진이 몇 장인지 세고 또 셉니다. 그들은 성실합니다. 집중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답을 놓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신문을 펼치자마자 답을 봅니다. 그들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좋아서만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것은 단 하나, 시야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문제의 전체 구조를 먼저 보고 시야가 좁은 사람은 지시된 행동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지 실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회사에서, 시장에서, 사람의 인생에서 똑같은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숫자에 갇힌 사람은 큰 흐름을 못 봅니다. 일정에 갇힌 사람은 변화를 못 봅니다. 체면에 갇힌 사람은 관계를 잃습니다. 심지어 노력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생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눈앞에 사진만 세다 보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문장을 놓칩니다. 그 문장은 늘 거기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시야가 그 문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운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 둔해졌습니까? 운이 없다는 말에는 늘 외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환경이 나를 막는다. 누군가가 내 길을 빼앗았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핵심은 대개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쪽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며 무엇을 반복해 해석하는가. 이게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기술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만 봅니다. 같은 위기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구조를 바꾸고 어떤 사람은 변명만 합니다. 나는 여기서 운의 실체가 조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운이란 기회가 보이는 상태와 기회가 들어오게 만드는 상태의 결합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기회가 보여도 들어오지 않으면 끝이고 기회가 들어와도 보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을 주소가 아니라 반경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주소로 착각합니다. 성공이라는 주소, 돈이라는 주소, 좋은 인맥이라는 주소, 그 주소로 가야만 운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경입니다. 내가 어떤 반경 안에 서 있느냐가 운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반경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반경에서 정보를 듣고 어떤 반경에서 시도를 반복하느냐. 그 반경이 넓은 사람은 우연이라도 기회와 충돌합니다. 반경이 좁은 사람은 성실해도 같은 벽만 만집니다. 결국 운이 좋다는 말은 당신의 반경이 넓다는 말과 비슷한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경을 넓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거창한 답을 찾습니다. 새로운 학교, 대단한 스펙, 큰 돈, 유명한 네트워크. 그러나 반경은 그렇게만 넓어지지 않습니다. 반경은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커집니다. 내가 매일 어떤 사람과 한마디를 나누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어떤 장소에 머무는지, 어떤 습관으로 기록하는지, 반경은 일상의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경로를 바꿉니다. 그들은 한 번에 멀리 뛰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이동 경로에서 새로운 접촉면을 늘립니다. 여기서 지그재그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직선만을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직선으로 달려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으로만 달리는 사람은 길가에 숨어 있는 기회를 못 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장은 한 번도 직선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기술도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직선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직선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직선을 벗어나는 순간 불안과 수치심에 무너집니다. 내가 실패했나? 내 길이 틀렸나? 이때 많은 사람이 반경을 스스로 좁힙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고 관계를 끊고 시도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운이 없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지그재그가 반드시 방황인 것은 아닙니다. 지그재그가 탐색이라면 그건 오히려 운을 부르는 과정입니다. 탐색은 접촉면을 늘립니다. 접촉면이 늘면 우연이 늘고 우연이 늘면 기회가 늘며 기회가 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운은 신비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행동이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색의 중심이 아무 데나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근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경을 넓히되 목표의 근처에서 넓혀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방황과 전략적 탐색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늘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시장의 근처에서 계속 배우고 부딪히는 것, 사람의 근처에서 계속 관찰하는 것, 기술의 근처에서 계속 실험하는 것, 이 근처가 중요합니다. 행운은 멀리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행운은 늘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준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의 반복이 쌓여 어느 날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때 타이밍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타이밍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운을 빌지 마십시오. 운을 설계하십시오. 그 설계의 첫 단계는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여야 선택이 생기며 선택이 생겨야 운명이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행운의 반경을 실제로 키우는 3가지 동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만 가져가십시오. 운은 주소가 아니라 반경이다. 반경은 매일의 행동으로 넓어진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앞에서 나는 운을 주소가 아니라 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반경을 어떻게 넓힙니까? 나는 거창한 성공담을 먼저 꺼내지 않겠습니다. 반경은 대개 아주 사소한 동작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동작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사람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운이 생깁니다. 첫째, 노출, exposure의 반경을 늘려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노출된 것만 압니다. 모르는 세계에서는 기회가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히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뉴스, 똑같은 채널, 똑같은 사람만 만나면 당신의 머릿속 지도가 굳어집니다. 지도는 굳어지면 길이 사라집니다. 반경을 넓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경계선 바깥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넣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무 정보나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근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산업의 공급망, 고객의 불만, 경쟁자의 움직임 같은 근처를 보십시오. 직장을 바꾸고 싶으면 그 업계의 채용 공고만 보지 말고 실제 현업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근처를 보십시오. 인생의 반경은 한 번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처를 넓히는 식으로 커집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둘째, 기록레코드의 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기록이 있습니다. 기회는 종종 아주 작은 형태로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스쳐 지나간 기사, 지나가다 본 간판, 회의에서 흘린 문장. 그런데 기록이 없으면 그 작은 조각들은 증발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은 그때 그거였는데 로 끝나고, 운이 따르는 사람은 그 조각을 다시 꺼내 연결합니다. 내가 추천하는 기록 방식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딱 3줄이면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멈칫한 지점은 무엇인가? 그 멈칫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일 시험해 볼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3줄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자연스럽게 기회를 찾는 방향으로 훈련됩니다. 운은 신비가 아니라 인지훈련의 결과입니다. 기록은 그 훈련의 가장 싸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접속 커넥션의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귀인을 가까운 사람에서 찾습니다. 가족, 절친, 오래된 인맥. 그러나 결정적인 정보와 기회는 많은 경우 약한 유대에서 옵니다. 가끔 만나는 옛 동료, 세미나에서 스친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한 사람, 온라인에서 댓글 하나 주고받은 사람.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대개 나와 비슷한 정보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낯선 연결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도움을 구하면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반경을 넓히는 접속은 아주 짧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10분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에 2번만 업계 사람 또는 관심 분야 사람에게 10분만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딱 하나면 됩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은 상대의 경험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도에 없는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거창한 소개장이 아니라 지도에 길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길이 추가되면 반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노출, 기록, 접속, 이 3가지가 3개월만 쌓이면 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당신의 반경이 넓어져서 기회와 충돌할 확률이 커진 것입니다. 반경이 넓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연이 달라지고 선택지가 달라지고 결국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행할 아주 작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쓰십시오. 내가 요즘 세고 있는 사진은 무엇인가? 숫자입니까? 체면입니까? 불안입니까? 타인의 평가입니까? 그걸 적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야를 넓히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반경을 넓힐 때 반드시 나타나는 저항, 불안, 비교, 조급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저항을 오히려 운의 연료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앞에서 나는 반경을 넓히는 3가지 동작 노출, 기록, 접속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경을 넓히려는 순간 반드시 저항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위험으로 느껴지고 익숙한 길은 안전으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안전이 당신을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가둔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저항은 불안입니다.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면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나는 사업을 하면서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불안을 관리 가능한 크기로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큰 이유는 대개 목표가 너무 크고 행동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경을 넓히는 사람은 목표를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마음속에 두고 행동을 작게 만듭니다. 작은 행동은 실패해도 타격이 작습니다. 타격이 작으면 반복이 가능해집니다. 반복이 가능하면 결국 축적이 생기고 축적이 생기면 운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방은 작게, 상방은 크게. 이 원칙은 투자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퇴사를 걸지 마십시오. 하방이 너무 큽니다. 대신 매주 2시간, 단 4주만 시험해 보십시오. 하방은 8시간입니다. 이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방은 큽니다. 그 8시간이 새로운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운은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한 번의 큰 도박이 아니라 작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저항은 비교입니다. 반경을 넓히기 시작하면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비교가 자동으로 주입됩니다. 성과, 연봉, 팔로워, 자격증, 학벌, 비교는 당신의 시야를 다시 좁힙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남의 사진을 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사진을 세는 순간 당신 신문에 크게 적힌 문장을 다시 놓칩니다. 나는 비교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질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길로 갔을까? 라는 질투 질문이 아니라 저 사람의 반경은 무엇이 달랐을까? 라는 구조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질투는 감정이지만 구조 질문은 학습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소모시키고 학습은 당신을 확장시킵니다. 세 번째 저항은 조급함입니다. 사람은 반경을 넓히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나는 이 지점을 시간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운은 즉시 보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운은 대개 지연 보상으로 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도 그렇습니다. 인맥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 번의 만남이 내일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6개월 뒤, 어느 날 갑자기 톱니바퀴가 맞물립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타이밍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타이밍이 아니라 축적이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테는 가장 차가운 시간에 가장 단단하게 새겨집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반경을 넓히는 과정은 처음엔 성과 없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 해야 할 일은 더 큰 목표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동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출, 기록, 접속, 이 세 가지를 끊지 않는 것. 끊지 않으면 축적이 됩니다. 축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뚫고 계속하기 위한 가장 실전적인 장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행운의 규율이라고 부릅니다. 규율은 감정이 흔들릴 때 당신을 붙잡아 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노출, 매일 20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근처 컨텐츠를 한 개만 본다. 기록, 하루 3줄, 멈칫 지점 1개, 이유 1개,
내일 실험 일개를 적는다. 접속, 한 달에 이번 10분 질문을 한다.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 뭡니까? 이 규율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성과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타격이 작고 누적되면 반드시 반경이 넓어집니다. 반경이 넓어지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짜증이 나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왜 하필 나야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숨어 있지? 라고 묻는 겁니다. 짜증은 보통 불운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시야가 넓은 사람은 짜증을 단서로 처리합니다. 단서는 곧 기회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대개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반경이 넓어진 사람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귀인의 형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인은 드라마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얼굴로 당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사람들은 귀인을 생각할 때 늘 같은 그림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나타나 인생을 바꿔주는 대단한 인물,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전설 같은 장면.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며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귀인은 대부분 평범한 얼굴로 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귀인은 인물이 아니라 신호로 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개 작고 조용하고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눈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는 질문입니다. 진짜 귀인은 당신에게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프레임을 깨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그 전제는 맞나? 그 일을 누가 실제로 돈을 내고 사지? 너는 무엇을 더 줄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질문은 당신의 반경을 넓히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방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흔들리고 내가 틀렸나라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답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질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를 봤습니다. 귀인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작은 제안입니다. 귀인은 처음부터 큰 기회를 던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해볼래? 이 자료 한번 읽어봐. 이 사람에게 너를 소개해도 되겠니? 10분만 시간 내서 얘기하자. 이런 제안은 너무 작아서 대다수는 가볍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큰 행운은 대개 작은 제안의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제안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큰 기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신뢰를 축적합니다. 신뢰는 돈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사업도 결국 신뢰가 만든 구조 위에서 커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불편함입니다. 귀인은 당신을 편하게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마주치게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불운으로 착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불운, 거절을 당하면 불운, 일이 꼬이면 불운. 그러나 사업에서 불편함은 대개 문제의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입니다. 좌표를 알면 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기면 선택지가 늘고 선택지가 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귀인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좌표를 정확히 잡아주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 좌표는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방향을 잡아줍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반응 속도입니다. 귀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나중에를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른 한 부류는 일단 해봅니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실험의 속도입니다. 운은 신비가 아니라 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확률을 바꾸는 건 시도 횟수입니다. 시도 횟수는 반응 속도가 결정합니다. 귀인은 당신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제안에 즉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다음 문이 열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묻겠지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야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야가 닫힌 사람은 귀인을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처리합니다. 시야가 열린 사람은 평범한 만남 속에서 의미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기록하고 다음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다시 노출, 기록, 접속이 돌아옵니다. 귀인은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당신이 넓힌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실전적인 기준을 하나 주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이 만남은 내 반경을 넓히는가, 좁히는가? 반경을 넓히는 만남은 대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준다. 작은 테스트를 제안한다. 내 약점을 정확히 비춘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만남은 귀인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이익이 없어도, 당장 돈이 안 돼도 그 만남은 당신의 지도를 넓힙니다. 지도는 곧 길입니다. 길이 생기면 기회가 따라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귀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귀인이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인은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귀인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앞에서 나는 귀인이 대단한 인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로 평범하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귀인을 만나는 것과 귀인이 나를 돕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로 갈립니다. 신뢰입니다. 귀인은 당신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보고 확신이 설 때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은 귀인을 원합니다. 그러나 귀인이 원하는 인간은 따로 있습니다. 귀인이 찾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작게라도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반복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늘 그 기준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귀인은 결국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신뢰이고, 신뢰는 말이 아니라 기록과 행동으로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귀인은 감동해서 돕지 않습니다. 계산이 끝나서 돕습니다. 이 말을 차갑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이해하면 행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귀인이 당신을 돕는 이유는 당신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하면 성과가 날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신뢰, 속도, 산품질. 첫째,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법. 신뢰는 거창하게 쌓이지 않습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판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찾아오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나는 작게라도 끝까지 한다. 그리고 외부로는 더 단순하게 보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자료 한번 봐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시간 될 때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대신 오늘 밤 9시까지 핵심 3줄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보내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귀인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3줄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약속은 돈보다 강한 자산입니다. 둘째, 속도의 구조를 만드는 법. 귀인은 바쁜 사람입니다. 기회도 바쁩니다. 느린 사람에게 기회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인과 기회는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에게 붙습니다. 여기서 속도는 무작정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라도 즉시 실행하고 피드백을 빨리 받는 속도입니다. 나는 이것을 48시간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제안이나 힌트를 받았으면 48시간 안에 작은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 한 통, 요약 한 장, 시도한 흔적, 미팅 요청 메시지, 프로토타입의 초안,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인은 그 흔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는 다음 문을 열어줘도 된다. 속도가 신뢰를 증폭시킵니다. 셋째, 품질의 구조를 만드는 법. 귀인은 당신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인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기본기란 학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해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메일 한 통을 보내도 핵심이 정리되어 있는가, 자료를 공유해도 읽기 쉬운가,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말이 과장되지 않는가, 이런 기본기가 쌓이면 귀인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기회는 안전한 사람에게 갑니다. 큰 기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회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겠습니다. 귀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만의 문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한 장 문서라고 부릅니다. A사 한 장이면 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술 경험, 강점 3개.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원하는 방향. 내가 최근에 만든 결과물은 무엇인가? 증거 3개. 이 한 장이 있으면 당신은 어떤 만남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귀인이 당신을 평가하기 쉬워집니다. 사람은 이해하기 쉬운 대상에게 마음을 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귀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귀인이 당신을 돕게 만들려면 당신은 스스로를 한 번에 이해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보여줄 게 없다. 아닙니다. 보여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형태가 없을 뿐입니다. 기록이 없는 사람은 늘 빈손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꺼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강조합니다. 노출 기록 접속은 귀인을 부르는 바닥공사입니다. 그 위에 신뢰, 속도, 품질이 올라가면 귀인은 당신을 우연히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20분만 쓰십시오.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 일개를 정합니다. 매일 3줄 기록, 48시간 안에 만들 결과물 일개를 정합니다. 예, 관심 분야 요약 일장, 내 기본기 체크리스트 3개를 정합니다. 시간 정리 과장 금지. 이 세 가지가 시작되면 당신의 반경은 더 넓어지고 귀인은 더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어느 날 결정적인 문으로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작은 행운을 걷어차는 용기입니다. 눈앞에 안전한 제안을 거절하고 더 큰 판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이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민감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운을 말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행운은 종종 역설적인 얼굴로 옵니다. 눈앞에 작은 행운이 먼저 옵니다. 안전한 제안, 당장 손에 잡히는 돈,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선택. 그런데 진짜 큰 행운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작은 행운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작은 행운은 달콤하지만 종종 당신의 반경을 다시 좁힙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가지를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큰 행운은 거절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절을 무모함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절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나는 사업에서 수없이 선택의 갈림길을 봤습니다. 눈앞에 계약 하나를 잡으면 당장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당신의 방향과 구조를 망가뜨리면 그 순간부터 미래가 닫힙니다. 반대로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면 당장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당신의 방향을 지키면 반경이 계속 넓어지고 더 큰 문이 열립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안전이 미래의 가능성을 훼손하는가 아니면 지키는가. 여기서부터는 행운의 협상입니다. 행운은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견한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때로는 행운과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은 단순합니다. 나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다만 이 협상에서 많은 사람이 감정으로 무너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올지도 몰라. 남들은 다 잡는 걸 왜 나만 거절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이런 감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선택하면 선택은 거의 항상 반경을 좁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실전적인 프레임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방, 상방 프레임입니다. 첫째, 하방 다운사이드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거절을 하려면 하방이 감당 가능해야 합니다. 하방이 감당 불가능한데 거절하면 그건 무모함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가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모든 걸 던지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방을 과장합니다. 실제로 잃는 것은 제한적인데 머릿속에서는 인생이 끝난다고 느낍니다. 하방은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한 달에 얼마가 줄어드는가? 최악의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방을 숫자로 적는 순간 공포는 작아집니다. 공포가 작아지면 판단이 살아납니다. 둘째, 상방 앞사이드를 열어두십시오. 큰 행운의 특징은 상방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상방이 열려 있다는 말은 성공했을 때 얻는 가치가 제한이 없거나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작은 행운은 상방이 닫혀 있습니다. 안전한 월급, 조건 좋은 계약, 당장 확실한 자리. 그것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의 상방이 작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단순해집니다. 하방은 작게 통제하고 상방은 크게 열어두는 선택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상방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운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셋째, 거절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거절은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문을 다르게 여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안 합니다라고 하면 관계가 끊깁니다. 귀인도 떠납니다. 나는 거절을 할 때
늘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시작한다. 제안 감사합니다. 원칙을 밝힌다. 저는 이 방향 조건이 중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 대신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상대는 당신을 고집센 사람이 아니라 원칙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는 다시 기회를 부릅니다. 결국 거절은 기회를 끊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큰 행운을 얻으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큰 행운은 대개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결심의 반복에서 옵니다. 오늘 한번 원칙을 지키고 내일 또 한 번 지키고 그 다음 주에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큰 행운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반경을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반경이 유지되면 탐색이 지속되고 탐색이 지속되면 접촉면이 늘고 접촉면이 늘면 기회가 늘며 그중 하나가 큰 문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거절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아래 네 문장에 답해 보십시오. 이 제안은 내 반경을 넓히는가, 좁히는가, 하방은 숫자로 얼마나 되는가, 돈, 시간, 평판, 관계, 상방은 열려 있는가, 성장, 확장, 새 시장, 새 역량, 내 원칙을 지키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네 문장을 적어보면 감정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음이 줄어들면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나는 이것을 행운의 멱살을 잡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운을 정렬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작은 행운을 붙잡는 손이 큰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을 때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모하게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원칙 있게 그리고 대안을 들고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당신은 운이 좋다. 사실은 운이 아니라 당신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겨울나무의 비유처럼 성과가 없어 보이는 시간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다림을 무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필연을 만드는 기다림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노력했는데도 티가 안 나는 시간입니다. 반경을 넓히려고 움직이고 기록하고 접속하고 원칙을 지키며 선택까지 했는데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공백을 다르게 봅니다.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압력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형태가 바뀝니다.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도 물이 끓어오르는 것도 모두 임계점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인생의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임계점을 향해 압력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밖의 겨울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잎이 떨어져 앙상해 보이고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는 더 깊이 뻗고 물을 끌어올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이테를 새깁니다. 가장 추운 계절의 나무는 가장 단단해집니다. 나는 기업도 사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겉으로 화려한 시기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이 쌓이는 시기는 늘 조용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시기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은 나중에 남의 봄을 보며 저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봄은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겨울 동안 쌓인 압력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말로 끝내면 너무 무책임합니다.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필연을 만드는 기다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이 결과가 안 보이는 시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기다림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첫째, 반경을 줄이지 마십시오.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경을 줄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시도를 줄이고 정보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반경이 줄어드는 순간 운의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운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확률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규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출 20분, 기록 3줄, 접속 월 2회. 이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기면 당신의 지도는 다시 좁아지고 길은 사라집니다. 결과가 안 보일수록 더 작은 규율로라도 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를 쌓으십시오. 사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뭘 하고 있지? 라는 허무입니다. 허무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규율이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를 이기기 위해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란 거창한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움직였다는 흔적, 내가 배웠다는 기록, 내가 연결을 만들었다는 로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증거입니다. 읽은 글, 일개를 5줄로 요약한 문서, 질문 일개를 던지고 답을 받은 메시지 캡처, 내 실험 결과를 적어둔 메모, 내가 만든 작은 결과물 초안, 도표, 정리본. 이 증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축적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귀인과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을 신뢰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운은 감정에 붙지 않습니다. 운은 증거에 붙습니다. 셋째, 임계점을 믿되 날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조급하면 언제 되냐를 묻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가 지나면 자책합니다. 그러나 임계점은 달력에 맞춰 오지 않습니다. 임계점은 압력의 양이 찼을 때 옵니다. 날짜를 강요하면 당신은 압력을 쌓는 대신 마음을 태웁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날짜가 아니라 조건을 정하는 겁니다. 기록 90일을 끊기지 않고 한다. 10분 접속을 6번 한다. 작은 실험을 12번 한다. 조건을 채우면 임계점이 가까워집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운을 날짜로 당기려 하지 말고 압력의 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운을 큰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로또 같은 한방. 하지만 현실의 행운은 대부분 작은 것의 연결입니다. 작은 만남이 연결되고 작은 기록이 연결되고 작은 거절이 방향을 지키고 작은 실험이 적중하고 그 결과 톱니바퀴가 맞물립니다. 시계가 가장 정확해지는 순간은 수천 개의 톱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맞물려 돌아가다가 땡 하고 울리는 그 한 순간입니다. 그 한 순간만 보면 마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필연입니다. 그 필연을 만드는 것이 오늘의 규율이고 증거이고 조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행동을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매일 밤 자기 전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확률을 높인 행동은 무엇인가? 돈을 벌었는지, 성과가 났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건 결과입니다. 대신 확률을 높인 행동을 묻으십시오. 노출했는가, 기록했는가, 접속했는가, 원칙을 지켰는가. 이것이 쌓이면 당신의 반경은 넓어집니다. 반경이 넓어지면 기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보이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행운은
마법이 아니다.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지점이다. 준비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규율의 누적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바람만 맞은 하루처럼 느껴져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가장 단단한 나이테를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더 찬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을 빌지 말고 설계하라고 말해왔습니다. 노출, 기록, 접속으로 반경을 넓히고 저항을 관리하고 귀인의 신호를 읽고 작은 행운과 협상하는 법까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규율을 세워도 어느 순간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의 정체는 대개 한 가지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하고 있다는 착각, 나는 준비됐다는 착각,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된다는 착각. 이 착각이 당신의 반경을 다시 좁히고 운을 다시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기만을 깨는 실전 장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행운의 검증 장치라고 부릅니다. 첫째, 진행률이 아니라 접촉면을 점검하십시오. 대부분은 얼마나 했나를 봅니다. 공부 시간, 운동 횟수, 일한 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을 부르는 핵심은 양이 아니라 접촉면입니다. 내가 새로운 정보와 얼마나 부딪혔는지, 새로운 사람과 얼마나 연결됐는지,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직접 만졌는지. 접촉면이 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경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매주 한 번, 딱 3문장만 적으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새로 만난 정보는 무엇인가? 이번 주에 내가 새로 연결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 주에 내가 새로 해본 실험은 무엇인가? 이 3가지가 비어 있다면 당신은 열심히 했어도 접촉면은 늘지 않은 겁니다. 접촉면이 늘지 않으면 운도 늘지 않습니다. 둘째, 성과가 아니라 증거의 품질을 점검하십시오.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억지로 만들려고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그 순간 자기 기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는 성과 대신 증거의 품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든 요약은 읽기 쉬운가? 질문은 날카로운가? 기록은 행동으로 이어졌는가? 접속은 한 번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다음 대화를 만들었는가? 증거의 품질이 올라가면 성과는 늦게 와도 반드시 옵니다. 반대로 증거가 허술하면 성과가 잠깐 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운이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은 대개 증거의 품질이 약합니다. 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인은 이 사람이 오래 갈 사람인가를 보는데 그 판단 기준이 바로 품질입니다. 셋째, 운이 없다는 말이 나올 때 바로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운이 없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이 꼬일 때, 거절당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 대부분은 감정으로 끝냅니다. 왜 나만? 세상이 문제야.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기회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당신에게 좌표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반경이 좁아졌나? 노출이 끊겼나? 내 기록이 멈췄나? 증거가 사라졌나? 접속이 줄었나? 약한 유대가 끊겼나? 이 질문으로 구조를 점검하면 운이 없다는 말이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수정 신호가 됩니다. 수정 신호가 쌓이면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묻습니다. 그럼 실패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나는 실패를 단순히 아픈 경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실패의 유무가 아닙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느냐, 감정으로 소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실패 직후 24시간 안에 다음 3문장을 적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음번엔 무엇을 바꿔 실험할 것인가? 이렇게 적으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실험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쌓이면 임계점은 가까워집니다. 임계점이 오면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그러나 그건 운이 아니라 데이터가 만든 필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인만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을 망치는 건 귀인이 아니라 악연입니다. 악연은 드라마처럼 악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악연도 평범하게 옵니다. 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악연은 당신의 반경을 좁힙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규율을 끊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인을 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반경을 좁히는 사람과 환경을 알아보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운은 좋은 만남으로 오기도 하지만 나쁜 만남을 끊는 용기로 오기도 합니다. 이 또한 구조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검증 장치를 갖고 있다. 흔들릴 때마다 구조를 점검하고 접촉면을 늘리고 증거의 품질을 올리고 실패를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운은 당신이 쌓아온 구조 위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매일 굴릴 수 있는 행운의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면 무너집니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우리는 운을 감정으로 다루지 않고 구조로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벽이 하나 남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얻어도 결국 일상에서 무너집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좋은 원칙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굴러가는 루틴입니다. 나는 이것을 행운의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이 곧 축적이고 축적이 곧 임계점이며 임계점이 곧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기 때문입니다. 행운의 루틴은 딱 4단계입니다. 열고, 적고, 던지고, 정리한다. 각 단계는 3, 5분이면 됩니다. 첫째, 열기, 노출. 아침이든 점심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근처를 여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보에 질식합니다. 정보에 질식하면 시야가 더 좁아집니다. 그러니 한 가지 주제로만 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리어를 바꾸고 싶다면 그 업계의 현업 문제 한 가지에만 노출하십시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고객의 불만 한 가지에만 노출하십시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대화의 패턴 한 가지에만 노출하십시오. 이 5분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지도를 매일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지도 업데이트가 없으면 당신은 어제와 같은 길만 걷습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둘째, 적기 기록 5분. 기록은 길게 쓰지 마십시오. 길게 쓰면 끊깁니다. 그래서 나는 늘 3줄 기록을 권합니다. 매일 딱 3줄입니다. 오늘 내가 멈칫한 지점 1개, 그 멈칫의 이유 1개, 내일 할 작은 실험 1개. 이 3줄은 당신의 머리를 바꿉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게 만듭니다. 특히 3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내일 할 작은 실험이 없으면 기록은 회상이 되고 회상은 쉽게 한숨으로 끝납니다. 반면 실험이 들어가면 기록은 전진의 도구가 됩니다. 운은 회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운은 실험에서 옵니다. 셋째, 던지기 접속. 접속은 거창한 만남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작은 던지기라고 부릅니다. 하루 3분이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오늘 떠오른 질문, 오늘 정리한 3줄 중 하나를 누군가에게 던지십시오. 메시지 한 줄이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야에서 요즘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이 자료 중 핵심이 이건데 혹시 현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던지는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약한 유대가 살아납니다. 약한 유대는 정보의 새로운 우물입니다. 그리고 귀인은 대개 약한 유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귀인은 당신이 간절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 당신이 자연스럽게 던지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넷째, 정리하기 원칙. 2분. 마지막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선택을 점검하는 겁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내 반경을 넓힌 선택은 무엇이고 좁힌 선택은 무엇인가?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이 잡히면 거절도 쉬워집니다. 작은 행운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원칙이 생깁니다. 원칙은 신뢰를 부르고 신뢰는 기회를 부릅니다. 이게 루틴의 전부입니다. 열고, 적고, 던지고, 정리한다. 여러분은 너무 단순한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오래 가야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어야 임계점이 옵니다. 임계점이 오면 사람들이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것이 운이 아니라 일상의 누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보조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루틴은 매일 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0분짜리 점검을 추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간 점검입니다. 이번 주 새로 들어온 정보 3개는 무엇인가? 이번 주 새로 연결된 사람 일명은 누구인가? 이번 주 내가 한 실험 1개는 무엇인가? 다음 주에 끊을 것 1개, 늘릴 것 1개는 무엇인가? 이 점검을 하면 당신은 다시 길 위로 올라옵니다. 사람은 길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잃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간 점검은 돌아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루틴을 진짜로 굴리고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행운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한 달 동안 달력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노출업은 했으면은 O, 기록 3줄 했으면 O, 던지기 1번 했으면 O, 정리 1문장 했으면 O. 한 달이 끝나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을 기다린 게 아니라 확률을 올렸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순간 불안과 비교와 조급함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운이란 무엇인지, 귀인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완전히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병철입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운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운을 빌라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을 설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오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운은 신비가 아닙니다. 운은 감정도 아닙니다. 운은 도덕도 아닙니다. 운은 결국 구조입니다. 당신이 어떤 반경 안에 서 있는가, 그 반경을 넓히기 위해 무엇을 반복하는가,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어떤 원칙으로 선택하는가.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평생을 시장과 사람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운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지점이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더 날카롭게 말해야 합니다.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회가 들어오게 하는 반경이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들어와도 보게 하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운이란
넓어진 반경 위에서 시야와 선택이 맞물릴 때 나는 필연의 소리다. 그 소리가 바로 땡 하고 울리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만 보고 마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의 임계점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으면 무너집니다. 딱 5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운은 주소가 아니라 반경이다. 주소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반경을 넓히십시오. 반경이 넓어지면 기회는 들어옵니다. 둘째, 반경은 노출, 기록 접속으로 넓어진다. 노출은 지도를 바꾸고 기록은 증거를 만들고 접속은 새로운 우물을 연다. 이 셋이 끊기면 반경은 다시 좁아집니다. 셋째, 저항은 사라지지 않는다. 쪼개서 관리한다. 불안, 비교, 조급함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작게 실험하고 하방을 통제하고 상방을 열어두십시오. 넷째, 귀인은 평범한 얼굴로 온다. 귀인은 드라마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질문, 작은 제안, 불편한 진실, 그리고 당신의 반응 속도 속에서 신호로 옵니다. 준비된 눈만 그 신호를 읽습니다. 다섯째, 큰 행운은 때로 작은 행운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된다. 거절은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하방은 작게, 상방은 크게, 원칙 있게 거절하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문은 닫히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내일부터 굴릴 수 있는 한 문장 루틴을 남기겠습니다. 복잡한 루틴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끝에 딱 한 문장만 쓰십시오. 오늘 나는 확률을 높였는가? 돈을 벌었는지 묻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았는지 묻지 마십시오. 확률을 높였는지 묻으십시오. 노출했는가? 기록했는가? 던졌는가? 정리했는가? 이 질문이 쌓이면 당신은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나무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바람만 맞고 성과가 없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사람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러나 겨울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에 가장 단단한 나이테가 새겨진다는 것을. 당신의 성과 없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압력입니다. 압력은 축적입니다. 축적은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반경을 넓히고 증거를 쌓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운은 어느 날 기다렸던 손님이 아니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손님으로 당신의 문을 통과합니다.